50세 이후 저는 얼굴에 검버섯을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눈물 섞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저는 그 기분을 압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거울을 보고는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그 기분. 뺨의 검은 반점들이 잉크가 번지듯 나날이 짙어지고 팔자, 주름은 웃음을 가르는 깊은 골짜기처럼 패이고 누군가 카메라만 들면 눈꼬리의 잔주름 때문에 흠칫 놀라게 되는 그 느낌을요. 만약 이 이야기들이 남일 같지 않다면 오늘 피부비밀 TV에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피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웃음과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노인 요양센터에서 15년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일은 단지 질병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세월이 가져다주는 말 못할 슬픔까지도 귀담아 듣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단 30초의 비밀에서 시작된 진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야기는 지난달 어느 오후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부산에 사시는 77세의 이서연 어르신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르신은 흐느끼듯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어르신은 주말에 하나뿐인 손자의 돌잔치에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기념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사진을 받아든 순간 어르신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손들의 환한 웃음꽃 속에서 어르신의 얼굴만은 유독 잿빛으로 칙칙하고 검버섯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고 생기 넘치는 현재 곁에 선 과거의 유령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어르신은 그 사진을 차마 액자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 어르신의 고통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겨 몇 년 전 왼쪽 뺨의 희미한 점 하나로 시작된 검버섯은 어르신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점은 점점 커지고 색이 짙어졌으며 초대하지 않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뺨을 점령하고 이마까지 번져나갔죠. 이제 어르신의 얼굴은 얼룩진 그림처럼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분이라도 발라서 가려보려고 했어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려도 소용이 없어요. 두껍게 바른 분은 들뜨기만 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아예 화장도 안 해요. 그 슬픔은 서서히 어르신의 자신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외출하기가 꺼려지기 시작했죠. 마트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얼룩진 반점만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고운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만 늙고 추하게 느껴져 친구들 모임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지난달에 동창회가 있었는데 결국 못 갔어요. 어르신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마저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맑은 눈으로 물었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 얼굴에는 까만 점이 많아요? 그 순수한 질문이 비수처럼 어르신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차마 손자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눈물 섞인 어르신의 하소연을 듣는 제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50세 이후 피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병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 매일 아침 세수하기 전 단 30초면 되는 작은 습관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2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은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그저 피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자고 조용히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3주째 접어들면서 어르신은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4주 차에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피부톤이 눈에 띄게 환해진 것이었죠. 완고했던 검버섯들은 마치 옅어지는 듯했고 잿빛이던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6주 후 이서연 어르신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아닌 맑고 청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저더러 요즘 어느 피부과 다니냐고 얼굴이 환해지고 팽팽해졌다고 난리예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어머니 정말 피부 좋아지셨어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하더라니까요. 어르신의 그 웃음소리는 지금까지도 제 맘속에 울려 퍼집니다. 되찾은 자신감의 웃음소리였죠. 어르신은 주말에 드디어 손자를 데리고 당당하게 공원에 다녀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전에는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할머니, 엄마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어 멀찍이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했어요. 손주 녀석이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진짜 예쁘지 하고 자랑하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단 30초의 작은 습관이 검버섯만 지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한 것입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비밀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서연 어르신이 웃음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적의 비법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마주하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50세가 넘어가면 우리 피부는 우리를 배신하는 걸까요? 왜 온갖 노력을 다해도 기미는 점점 번지고 주름은 깊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피부 아래 수백만 개의 작은 공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공장들이 아주 성실하고 규율 있게 돌아갑니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를 균일하고 조화롭게 생산해내어 고르고 건강한 피부톤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은퇴한 공장장처럼 더 이상 감독하는 이가 없어지면 이 공장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장은 게으름을 피우며 생산을 멈추고 어떤 공장은 미친 듯이 일하며 멜라닌을 밤낮 없이 찍어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색소가 여기저기 뭉쳐 얼룩덜룩해지고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기미와 검버섯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부의 청소, 능력마저 약해지면서 더욱 심각해집니다. 20대에는 우리 피부가 28일마다 스스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피부가 되면 이 주기가
하시실호 혹은 그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손상되고 칙칙해진 묵은 각질이 피부 표면에 찰싹 달라붙어 작은 뾰루지 자국 하나도 희미해지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뿌리 깊은 기미는 오죽할까요? 바로 이러한 이해가 저를 또 다른 한 분 81세의 김지아 어르신의 이야기로 이끌었습니다. 작년 가을 시장을 지나가다 저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탈수로 인한 현기증이었습니다. 어르신을 그늘로 모셨을 때 저는 그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부는 마른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검버섯과 깊은 주름이 시간의 상처처럼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는 피부가 아닌 어르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지긋지긋하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운동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스스로를 네 개의 벽 안에 가두고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은 눈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손주가 제 얼굴이 무섭다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외모에 대한 상처는 조울증으로 번져 어르신의 건강마저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모습에서 이서연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단순히 바르는 약 하나를 처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망을 아주 소박하고 실천하기 쉬운 무언가를 들여서 스스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꿀이었습니다. 제가 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김 어르신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꿀이라고요? 그저 단 음식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꿀은 단순히 단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치유제이며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피부 관리의 비밀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꿀로 목욕을 했고 옛 궁중의 궁녀들은 꿀로 미모를 가꿨습니다. 왜일까요? 꿀은 보습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리한 스펀지처럼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단단히 가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노화하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건조함입니다. 꿀은 마치 단비처럼 메마른 피부를 적시고 소중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꿀은 온화한 소방관이기도 합니다. 천연 한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극받고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작은 상처들을 부드럽게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이 용감한 항산화 전사라는 점입니다. 그 황금빛 액체 속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천연 효소가 가득합니다. 이것들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라는 조용한 파괴자들을 찾아내 제거하는 임무를 띈 특공대입니다. 바로 이 활성산소가 멜라닌 공장을 공격해 미친 듯이 가동하게 만들고 기미를 생성하는 주범입니다. 꿀은 이 파괴자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질서를 바로잡고 뿌리부터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서연 어르신과 김 어르신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 비밀이었습니다. 비싼 크림도 복잡한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작은 꿀 한 스푼. 피부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단순하지만 기적적인 힘을 가진 시작이었습니다. 꿀의 비밀을 알려드린 후 이서연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꿀 한 숟가락을 떠서 얼굴에 바로 바르실 거라는 걸 압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저도 매일 밤 꾸준히 꿀팩을 하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완고한 기미와 깊은 주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단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꿀은 귀한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입자가 상당히 큽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면 마치 집에 들어갈 열쇠 없이 문 밖에서 서성이는 귀한 손님과 같습니다. 피부 표면에서 맴돌기만 할 뿐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로 고심하던 중 제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0이 넘으셨음에도 유난히 희고 고운 피부를 가지셨던 제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화장품 하나 쓰신 적이 없었고 유일한 비결은 밥을 지을 때마다 받아내시던 뽀얀 쌀뜨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그물로 세수를 하셨죠. 쌀뜨물이라고요? 김지아 어르신께서도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버리는 그물 말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늘 무심코 버리던 바로 그 소박한 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쌀뜨물이야말로 꿀이라는 귀한 손님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피부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입니다. 쌀뜨물 속의 천연 비타민과 효소는 온화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피부 표면에 거칠고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어 꿀의 영양분이 더 깊숙이 가장 치유가 필요한 곳까지 닿을 수 있는 작은 길들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쌀뜨물 자체만으로도 옛날 왕후와 궁녀들이 애용했던 탁월한 미백 비법입니다. 그 속의 천연 성분들이 반란을 일으킨 멜라닌 공장을 억제하고 이미 형성된 색소 덩어리들을 분해하여 칙칙한 피부를 점차 맑고 환하게 가꿔줍니다. 이토록 단순해 보이는 두 재료가 만났을 때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한 명은 문을 열고 다른 한 명은 선물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찾아내어 이서연 어르신과 김지아 어르신께 알려드린 피부 관리의 황금 비율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쌀을 씻은 후 두 번째 씻은 물을 받아둡니다. 첫물은 먼지가 있을 수 있으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뽀얀 물을 30분 정도 그대로 두어 쌀 앙금이 가라앉으면 조심스럽게 윗물만 따라냅니다. 저의 황금 비율은 이렇습니다. 쌀뜨물 3스푼, 그리고 꿀 반 티스푼. 여러분, 이 비율을 꼭 기억해 주세요. 꿀이 너무 많으면 끈적거리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둘을 잘 섞어 우윳빛 용액이 되고 쌀과 꿀의 은은한 향이 올라오면 준비는 끝납니다. 미온수로 깨끗이 세안한 뒤 화장솜에 이 용액을 듬뿍 적셔 얼굴 전체에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사랑스럽게 다독여주는 느낌으로요. 특히 기미와 주름이 있는 부위는 더 정성껏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만 그대로 둡니다. 그 짧은 시간은 영양분이 흡수되기에 충분하면서도 피부가 다시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미온수로 헹궈낸 뒤
저녁에는 얇은 바세린 막을 씌워주듯 평소 사용하던 보습제를 꼭 발라주어 방금 채워 넣은 모든 영양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잠가줍니다. 한 번에 단 10분 일주일에 두세 번. 이 작은 습관이 저의 50세 이후 피부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더 중요하게는 이서연 어르신과 김지아 어르신 같은 분들께 웃음과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기적은 때로 값비싸고 화려한 곳이 아닌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셈이죠. 이 소박한 피부 관리 의식을 행하기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는 바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인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찬가지로 피부 역시 길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휴식과 자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며 스스로를 강력하게 재생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골든 타임 직전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의 피부를 묵묵히 재건하고 있는 작은 일꾼들에게 에너지를 보태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한 번에 많이 만들어두고 쓰시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압니다만 이 방법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쓸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몇 분 걸리지 않으니 내 피부를 위해 손수 선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무리 좋다 한들 모든 사람을 위한 기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피부는 저마다의 고유한 우주입니다. 얼굴에 바르기 전 반드시 귀 뒤나 팔, 안쪽에 연한 살에 조금 발라 시험해 보세요. 하루가 지나도 가렵거나 붉어지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불편한 신호를 보낸다면 즉시 씻어내세요.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피부 관리의 황금률이니까요. 저는 여러분께 79세 최수아 어르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눈에는 늘 어딘가 모를 슬픔이 서려 있었죠. 어르신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뺨에 자리 잡은 크고 검은 검버섯 때문이었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처럼 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나날이 더 뻔뻔해지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레이저를 권했지만 어르신은 두려웠습니다. 통증도 비용도 그리고 황혼의 나이에 겪어야 할 위험도 모두 무서웠습니다. 최 어르신은 꿀과 쌀뜨물 비법을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버섯이 옅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져서 그냥 계속했어. 그리고 그 꾸준함은 보답을 받았습니다. 2달째부터 검버섯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고 3달째에는 절반 이상 희미해졌습니다. 이제는 화장 살짝만 하면 하나도 안 보여. 어르신은 기쁨에 반짝이는 눈으로 제게 자랑하셨습니다. 깊게 팬 팔자, 주름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으셨던 73세 정하운 어르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주름 때문에 늘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셨죠. 손주가 할머니는 왜 맨날 무서운 얼굴이야 하고 묻는데 그 말이 그렇게 서럽더라. 정 어르신은 5개월 동안 꾸준히 피부를 돌보셨습니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름은 훨씬 얕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녀석이 할머니 웃는 얼굴이 제일 예뻐 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서연, 어르신의 이야기를 포함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가 값비싼 크림이나 신기한 주사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변화는 꾸준함,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과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생활 습관 또한 지극히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을 푹 자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스트레스야말로 50세 이후 피부의 최악의 적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히 피부 관리법 하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이에 있든 우리 모두는 아름다워질 자신감을 가질 그리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주름이나 검버섯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자식을 위해 잠 못 이룬 밤, 가족과 함께 웃었던 행복한 순간 등 우리 인생의 여정이 기록된 지도입니다. 우리는 본래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방법과 그 소박한 바세린 한 통은 그 본연의 아름다움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도록 돕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제 일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거울을 피하던 분들이 이제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외출을 꺼리던 분들이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 친구를 만나고 삶을 즐길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부엌에 있는 재료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 테스트를 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